강의에 앞서 여러분께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서 여러분께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이상혁 대표님 소개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는 한 7개월 됐고요.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들어보시고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일 2시, 그러니까 월수금은 이렇게 2시에 본사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화목토는 매일 밤 9시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사진들이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 그래서 반복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기준을 잡으시면 돼. 여러분의 연세, 내 나이 수만큼 들으시면 돼. 그래서 내가 연세가 30이다 그러면 30번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하실 분은 이상혁 대표 마스터분이거든요. 이분은 우리 해피코라는 회사가 탄생하기까지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약 3만여 명의 유저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우리 이상혁 대표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시장의 80%, 85%, 또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85%니까. 그래서 이제 요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앱이 열리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해피기란 앱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멋진 결과가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준비하는 자가 아마 그때 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나는 앱이 나오면 그때부터 해야지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앱이 나오면 나 혼자 시작해야죠, 그죠? 근데 앱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해서 앱 나오기 전까지 100명을 모으면 앱 나오는 순간 몇 명이 스타트하는 거죠? 100명이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잘 이 내용을 인식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멋진 행운이,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멋진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산파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의 우리들을 있게 한 마스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소개할 때 여러분이 큰 우레와 같은 박수 쳐주시면 아마 멋진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혁 대표 마스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죠? 힘 안 들어요? 네. 자영업자들도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빨리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자유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저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1시간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시간 10분 안에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최초의 이 회사를 만날 때 HWH라는 거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각종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H4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어지는 회사는 다릅니다. 같은 회사지만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WH는 뭐냐면 헬스, 웰스, 해피니스의 약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싱가포르의 부호인 최능파이 회장님이 홀딩스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45년 역사를 두고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이제는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떠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HWH라는 회사를 홀딩스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 일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만나고 나서도 몇 개월은 수개월은 좀 이어져 왔지만 줄기세포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이 줄기세포 회사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화장품이냐 제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인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를 통해서 암 치료하는 데 기여를 해왔고요. 서울대학병원에 83,000명의 잠재적 암 환자죠. 그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일을 해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고 분양도 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험프리 기지 있습니다. 미 험프리 기지 평택에 있죠. 거기에 이제 그 군무원들 그 주택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선 노동에 매달려야 되고 또 원치 않은 일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택배 노동자분이 이제 뭐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듣는 이 내용을 저도 4월 달에 이제 앤드류 스투버라고 하는 미국인한테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될 것 같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감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콜에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 어쩌면 HWH를 통해서 파운더가 되신 최초에 저희가 이제 파운더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파운더가 됐죠. 파운더는 전 세계 10,000명의 파운더를 모으기 위해서 7개 국가를 스타트했습니다. 미국, 한국, 그 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이제 캐나다 빠졌네요. 미국, 캐나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7개 국가를 필두로 해서 스타트가 됐던 겁니다. 당시에는 120만 원이라는 파운더 비용이 있었고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움직여질 때는 파운더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 마켓컬리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카카오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굴지의 그룹들은 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왔는데 정작 우리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맞나요? 기회가 있었나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쿠팡에서 거점을 부산에다 만들고 대전에 만들고 뭐 광주에 만들고 대구에 만들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온 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없죠.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최초에 스타트를 해서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 무료 채팅 앱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광고 없이 스타트가 됐죠. 그리고 유저가 모이니까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 뱅크를 연결시킵니다. 이때에도 약 1,000여 명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혜택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대상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기업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제공을 해왔는데 정작 우리는 받지를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전에 저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함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엄청난 유저라는 거는 곧 돈입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또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돈이겠죠. 예,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수천억을 여러분 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부가 부를 이루고 그죠?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20%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기업을 만들어 놓으신 분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첸앤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이버나 구글링 하셔서 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분입니다. 연세가 78세가 되셨고 45년에 기업 활동을 해오셨는데 미국에서 특히 이분이 좀 유명해요. 월가라든가 금융 쪽에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이분의 그 별명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유니콘 체인지메이커, 게임 체인지메이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유니콘이라는 건 우리가 뿔 달린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흔히 보기 어려운 기업들을 일컬어서 총칭하는 글이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년, 15년 전, 20년 전에는 1년에 한두 개 정도가 발현이 되다가 지금은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뭐 일주일에 한 개씩 또는 뭐 2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탄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은 상장, 각 나라, 각 기업, 각 국가에 상장되기 전에 그 기업의 가치가 1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유니콘 기업이 14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아시죠?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도즈, 야놀자, 배달의 민족, 쿠팡, 여기요, 11번가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들은 20년, 15년 이렇게 된 기업들이 아니에요. 불과 5년, 7년, 10년 이런 짧은 기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다 등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열거한 이 기업들은 제조업도 아닙니다. 물건을 두고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공업, 뭐 조선업 이런 기업들이 아닌 거 눈치채셨죠? 그게 이제 IT 기반으로 시작된 기업들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우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틱톡, 아마존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5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35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35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몇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중하순이 될지 날짜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나오게 될 어플리케이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건데 카카오얘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얘도 좀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은 건지 아니면 뭐 스며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기기라는 거를 깃경제라는 거를 출범을 시킵니다. 근데 공식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5년 전에 준비를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완성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곧 선보이게 될 텐데 그래서 누가 이걸 주도하고 어떤 분이 기술을 만들었는지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이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보면 예측 불가능한 곳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시간을 버리고 사람도 잃게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뭐 조셔도 괜찮습니다. 조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얼마든지 조셔도 됩니다. 질문 드리면 안 졸더라고. 그래서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라. 이미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와 있어요. 자,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한테 기회를 끊임없이 줬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5개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인데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미국에는 11,000개 정도의 은행을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 국가에. 그 중에 약 13위에서 21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출 리스크가 제로인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특이한 게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뭐 다수 가지고 있겠죠. 캐피탈서도 가지고 있고 뭐 펀드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은행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은행은 우리의 웰스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헬스, 건강, 웰스, 부, 해피니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홀딩스타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본을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원이 있는데, 자, 이 병원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다 상장돼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 여기는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등지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병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약 한 60개에서 80개 사이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인분들에게 의료복지를 해왔어요. 연세가 78세인데 45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등지에 노인분들에게 의료복지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의료복지.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으나 45년 동안의 어떤 이 내용을 봤을 때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노인분들에게 의료복지를 해왔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 대통령인 할리마 야콥이라는 조그만 여성 대통령이 계신데 현직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전 재무장관 이분과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해피니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경제를 통해서 아까 열거한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 이 기업들에서 이 나라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도 수익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80%를 그 나라에 기부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줬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이미 시작해서 우버와 같이 움직였죠. 1968년도면 꽤 오랜 시절인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절에도 유저를 만들어서 22개 국가, 21개 국가에 유저를 둬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차이나가스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가스는 중국 회사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래 이제 천 회장님이 일본에 계실 때 일본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패션 뷰티 유통그룹이었는데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56조고 기업의 가치가 56조, 시가총액이 18조 원, 아시아 6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대 가스 회사입니다. 예. 여기에는 한국의 SK E&S가 11년 전인가 투자를 해서 2019년도에 1조 7천억을 벌고 나왔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파트너분 중에서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 차이나가스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 관로, 가스 관로의 65%를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땅이? 그죠? 거기에 65%의 관로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전에 듣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도 천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DSS라고 있습니다. DSS는 보안 프로그램인데 달러 위조지폐 방지로 상장이 된 회사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이사는 빈센트 럼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고요. 이 애플에서도 뭐 소개가 될 텐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D라고 있습니다. 이 SED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회사인데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에 건축을 뭐 지으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게 또 상장돼 있어요. 싱가포르에. 예, 굉장히 큰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HIPH는 물 회사입니다. 물.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예, 요건 좀 특이해요. 물이. 여기 이제 만약에 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으면 아침에 물을 마시게 되겠죠. 식사하고 와서 좀 졸립죠, 그죠? 그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왜냐면 못 듣던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뭐 접해 듣던 얘기 같으면 뭐 괜찮은데 대부분 다 못 듣던 얘기니까 졸려요, 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HIPH는 물을 마시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이랍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데 나스닥에 그 물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이 만약에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선블록 많이 바르고 다니니까 이걸 좀 약하게 발라도 되고 안 바르고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타는 것도 보호시키게 되고
피부를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거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기, 이 유통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만들어지는지가 이렇게 로드맵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그 얼셋 이홈이라고 이거 써볼게요. 얼셋 이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집어 읽으면 뭐로 보일까요? 이게 여기서 한번 뒤집어 읽으면 테슬라로 읽혀지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은 테슬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태양광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무인 자동차를 제공하게 되는데 한국에도 아마 이 부동산이 아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다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일 때는 얼셋 이홈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약 한 50에서 70만 평 부지에 업무 시설, 위락 시설, 스포츠 시설, 그다음에 최첨단 빌리지 이런 게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에서 이걸 지금 찾아주고 있고 아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패널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태양광 솔렉이라 그러나요? 그걸 패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우박이 떨어진다면 바로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라인을 전체를 다 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 부분만 가르면 돼. 그리고 깨지질 않습니다. 잘 반영구적으로 쓰여지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모듈 자체도 태양을 받아서 열을 받아내는 효율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이상의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한 40% 정도가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긴 거의 100%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또 전환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빌리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최 회장님께서 약 한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가 최첨단 빌리지가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는 분들한테 아마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렌트를 하거나 내가 돈이 있어서 사거나 할 경우에 그거로 보상을 또 주어지는 경우도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자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개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이 유통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 이 유통은 이제 아마존과 같이 이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아마존은 제가 여기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존과 이 유통의 밀접한 관계를. 자, 우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한민국에 저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신 처음에 다 노란 조끼 입고 오셔가지고 야 정말 열정 대단하십니다. 좀 이따 제가 인사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예. 자, 우버가 택시 회사죠. 그죠? 택시 회사인데 택시를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우버 택시가 막 돌아다녀요? 그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우버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안에 앱을 깔고 우버 택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온디맨드 앱이라고 해요. 온디맨드 앱. 주문형 서비스 주문형 앱이라고 해요. 고객이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을 온디맨드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죠. 젊은 청년 둘이가 시작해가지고 거대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기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흐름이에요. 물결인 거죠. 대한민국에 2년 반, 3년 전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택시업, 운수업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반대에 있었죠. 그래서 서울역에 막 데모도 하고 신나 뿌리고 자살도 하고 그래서 규제를 세워서 막아내고 한국은 떠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우버를 사용해요, 안 해요? 2년 반 전에 막았으면 우버가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버 택시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게 거대한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도 이렇게 막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규제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긴 한데 기득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약간.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우버가 이렇게 되는데 우버가 이제 80조, 2019년도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80조 원의 매출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에어비앤비는 이커머스 앱을 씁니다.
전자상거래 앱이죠. 전자상거래 앱. 그 휴대폰 떨어지겠어요, 좋으시다가. 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텔 숙박업이죠. 호텔 숙박업. 혹시 돌아다니면서 에어비앤비 호텔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다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43조의 가치를 갖는데 놀라운 건요. 호텔 숙박업 하면 우리가 힐튼 호텔, 메리어트 호텔 약 104, 5년 정도 된 힐튼 호텔이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름일 텐데 100년, 거의 95년 동안 네임밸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힐튼 호텔이 이름도 없는 에어비앤비에게 내어줍니다.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거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자, 틱톡 미디어 앱이죠. 유튜브도 미디어 앱이고 틱톡도 미디어 앱입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15초짜리 영상을 송출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대거 뛰어들었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틱톡이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6년 전에 서초동에 돌아다닐 때 젊은 친구가 아주 옷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입고 막 이상한 춤을 추길래 저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거나 이러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이게 뭘까 하고 가서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 살 때 수원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뭐 야바오꾼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렇게죠? 모여 있으면 제가 꼭 지나치지 않고 그냥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 틈을 끼워서 봤더니 뱀을 가지고 쇼를 하면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려가지고 따라가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예. 그렇듯이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틱톡이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틱톡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 자기의 어떤 자랑, 누군가에게 임팩트 있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를 전 세계로 송출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도 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아직 그런 사례가 발표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 동남아 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망 사례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건물과 건물에 그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외줄 타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영상을 찍죠. 15초 영상을 임팩트 있게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높은 곳에서 패러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 같은 걸 타면서 낙하산을 매지 않고 뭐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사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큰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기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있는 제조업, 뭐 중공업, 그 다음에 화학업, 뭐 등등등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단 4년, 5년, 6년, 7년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 포스코, 뭐 농심, 남양 뭐 등등 할 거 없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단숨에 다 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자, 아마존은 변화를 계속 거듭해서 옵니다. 아마존은 199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책 브랜드로 시작이 돼요. 북스토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하면 책 회사로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4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97년, 단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책으로 나스닥에 상장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상장이 됐을까요? 이 제프 베조스가 참 머리가 대단합니다. 애당초 로드맵을 잡아놓고 플랜을 잡아놓은 거예요. 책 가지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노크를 하기 시작해요. 너네는 이렇게 유저가 많으니까 우리의 제품을 담으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갈 거다. 맞죠? 그걸 우리는 윈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제품이 당기기 시작했고 인기를 얻게 되죠. 아, 여기 아마존에 이런 제품이 있대. 저도 한 5, 6년 전에 저희 직원이 여기에서 TV를 사는 걸 봅니다. 예, 디지털 패널 TV를 사는데 100만 원, 103만 원 정도 하는 거를 70만 원대 초반에 가져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점이라는 거는 약 3주, 4주에 걸쳐서 온다는 거 말고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 발전해 나갑니다. 아마존은. 그래서 IT를 기술을 담아냈지만
여기에 뭐까지 넣냐? AI 기술을 탑재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는 제 그 휴대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존은 물류센터 자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로봇이 움직이고 이렇게 창고가 사람 한 5키 이상 되는 그 창고가 있는데 로봇가 가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탁 찍어내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트럭에다 실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트럭에 실어주면 그 트럭이 공항으로 움직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빠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존은 지금 한국에는 11번가와 협업을 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보니까 2019년도 매출을 보니까 320조의 마켓 매출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이커머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매출이. 근데 시가총액은 1450조에 달합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마존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1000조를 돌파합니다. 이 1000조는 마켓 매출만 돌파한 게 아니라 마켓 매출은 480조 원이고 나머지는 서버 이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매출이 1000조를 돌파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16조입니다. 작년 예산은 560조였고 내년 예산이 603조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돈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한국 전체에서. 그런데 한국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매출을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자, 애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휴대폰 회사인데 휴대폰을 만든 회사는 아니죠. 그죠? 휴대폰을 만든 회사는 노키아가 최초에 아마 스타트 됐어요. 그 붐을 타서 핀란드 국가의 70% 이상의 재정을 핀란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사양길로 돌아섰지만, 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이끌었죠. 최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이 애플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IT 기술을 주도하게 된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빈센트 럼입니다. 물론 빈센트 럼 혼자 했다는 건 아니에요. 팀이 있겠죠, 팀. 네, 빈센트 럼이라는 분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빈센트 럼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DSS 빈센트 럼, 천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죠. 자, 이 빈센트 럼은 IT 기술로 25년 동안 종사했던 분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애플은 1550조의 시가총액을 갖게 되고 매출은 274조 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막강한 회사로 탑 랭킹의 탑 1위입니다. 탑 1위. 이 기업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애플이 휴대폰은 나중에 시작이 됐지만 왜 이렇게 성장했냐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라고 불려지는 때가 15, 16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때는 휴대폰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 휴대폰 안에 컴퓨터를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칩을 집어넣어서 구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나 갤럭시 노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기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좀 더 효율적으로 탄생된 기업들이 우버, 에어비앤비, 틱톡,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쿠팡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애플의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은 스마트 국가로 6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애플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탑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이 기업은 여전히 전 세계 탑으로 오랫동안 랭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신 회장님은 이 HWH 홀딩스타를 통해서 해피코를 통해서 아마존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름할 수 없으나 약 7년의 기간을 두고 우버와 우버와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과 비슷하게 해서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존을 도전하겠다. 7년의 목표를 두고 간다는 겁니다. 물론 5년 만에 갈 수도 있고 10년 만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7년 후에 어쩌면 300조, 400조, 500조, 1000조를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뒷부분에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킥은 제가 카카오 설명드리기 전에 킥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시킬게요. 킥, GIG, 공연이란 뜻입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해서 자유로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 정해준 8시간의 일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통해서 노동을 대신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킥은 1920년대 재즈 연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킥 자체로는 각각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여서 연주를 즐기고 돌아가는 것을 보통은 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킥 합시다라고 하면 연주 즐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1920년대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킥 경제, 킥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면 빠르겠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해서 자유로운 수익을 만들어낸다. 자, 2030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기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긱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아예 이런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드, GIG, GED라고 하는 기드는 김미경 교수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한 유튜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 20분짜리 영상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칼 프레드 옥스퍼드대 교수인 미래학자인 분이 예측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전 지구의 47%의 직장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개수가 자그마치 2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지구의 47%, 대한민국에도 50%에 가까운 직장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뭘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직업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은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그럼 직장이 대부분 사라지면 뭐가 남냐? 직업,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만 남게 돼요. 대부분은 인터넷 치면 지금 많이 나와요. 무엇이 사라지는 직업인지, 무엇이 새롭게 탄생될 직업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첨단, 나노, 우주, 공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바뀌어 나갈 직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기계에 종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2019년도 그 알리바바 리서치에 나온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2036년도에 약 4억 명 정도가 이 킥 경제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 시장은 현재로 이게 2019년도에는 550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550조의 시장. 작년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3,300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300조. 작년에. 근데 올해는 다시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올해죠, 올해. 올해 3,300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경으로 넘어가요. 1경.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의 2036년도가 4억 명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인구가 2030년도에 약 7천만 명이 들어갈 것이고, 미국 인구의 2030년도에 약 1억 6천만 명이 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 인구 2030년도에 약 1,500만 명 정도가 이 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자료를 통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을 텐데 2019년도에 53만 명이 이미 기구로 유입이 됐어요. 대리운전이라든가 가사도우미, 뭐 택배 일이라든가 배달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노동을 대신해서 수입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없어지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정년이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맹모 삼천주기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머니가 아이들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맹모 삼천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4년제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는 게 루트였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이들을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주게 만드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라면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
사회로부터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건데 과거처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시절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처럼 어릴 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자치기도 하고 흙을 만지고 칼싸움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흙 바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목을 수그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봐요. 이게 뭐예요? 이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호모포노 사피언스라고. 그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시대의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주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9년도에 한국이 53만 명이었지만 2020년도에 이미 1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올해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훨씬 많은 인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선 노동을 대신해서 하는 기획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기획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재능 플러스 노동을 합쳐서 하는 기획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능도 기술도 뭐 등등등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코기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만 있으면 아까 포노 사피언스라고 그랬는데 휴대폰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해요.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한 하루 정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철에서 놓고 내렸어요, 이거. 그때부터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병이 탄생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는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같으니까 막 불안감이 어쩔 수 없는데 집에다 놓고 놨을 때도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는 확신은 있지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옆에, 그죠? 정보를 못 받고 못 보내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코기. 저는 감히 20%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발부만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측 가능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구동이 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을 저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자, 누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고 어떤 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을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빈센트 럼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빈센트 럼 팀이죠. 한국에서 해피코어가 움직여지는 것은 한국에서 프로그램이 움직여지는 부분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움직여지는 부분은 빈센트 럼 팀이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1,000억 대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구동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 이 기술 안에 뭘 집어넣냐면 최첨단 보상 추적 시스템을 넣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을 구동시키는 건데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통신. 통신은 지금 뭐 다른 것도 다 돼요. 통신, 텍스트 메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웹이나 방송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게 9가지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9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부각을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는 지금 연결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넘어와서 지금 연결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립된 자와 고립되지 않은, 연결된 자와 부가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고립된 자는 사고가 고립되어 있는 자도 도태된다는 거고요. 환경이 고립되어 있는 분도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된 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SNS상에서 뭐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위챗이든 카카오든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엔드, 브랜드 채널. 백엔드는 이제 보통 이제 뭐 판매회사들,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백엔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주는 기능은 안 넣어놨어요. 그거를 이분은 여기다 넣어놨죠. 백엔드에다 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브랜드 채널은 아마존을 이해하시면 이걸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존이 책 브랜드 하나 가지고 스타트를 해요. 책 브랜드 하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천만 가지라고 그래요.
수천만 가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죠. 그런데 그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용자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주들입니다. 아마존에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 그 다음에 아마존을 창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어왔죠. 2007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의 리서치 보고에 보면 아마존의 성장 추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이 아마존이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1억을 주식을 사놨다라고 한다라고 이 가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1억을. 그러면 2017년이 됐을 때 이 주식이 얼마로 바뀌었을지 혹시 아시는 분? 불과 10년입니다. 500배가 상승이 됩니다. 그럼 1억이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예? 얼마로 바뀌어요? 500억이 된 겁니다. 500억. 예, 10년 돌아보니 어때요? 금방이지 않던가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리서치에 보고가 됐던 거예요. 1억을 주식을 갖고 있으면 17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50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만 그럴까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근데 이걸 묻어둘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시급한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 채널이라는 거는 아마존이 이렇게 윈윈하면서 자본을 쏟아서 유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브랜드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킥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아직 스타트도 하지 않았지만 3만 5천 명 정도, 4만 명이 채 안 되는 멤버가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이 유저의 힘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브랜드 채널이 연결이 되겠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된다면 전 세계 유저 기업들이 이미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브랜드 채널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담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임팩트한 회사들의 제품들을 아까 물, 그죠?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식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방문 판매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처음 전해드렸을 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다단계 네트워크이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놓고 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다단계 네트워크로 아예 시작 자체도 그렇고 끝도 그렇게 끝난다면 저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코인이면 더더욱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브랜드 채널까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 있습니다. 자기개발.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네이버에 자기개발 치면 자기개발에 관련된 독서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 안에는 그 자기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커머스 마켓이 있겠죠. 그죠? 다 마켓을 가지고 움직여요. 알리바바 534조 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에. 뭘로 했어요? 마켓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이죠. 매출이죠. 예. 여기도 마켓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수십만 가지가 나오면 회원은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몇백 가지가 나오면 이게 될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은 제가 1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도 부족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여기 보면 1층에 그 해피 카페라고 지금 돼 있죠. 요 1층에. 여기 지금 지하 2층이고 여기가 지하 1층. 1층에 올라가면 해피 카페라고 있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해피 카페가 열리게 되면 여기는 그 본사 사옥을 얻다 보니까 이제 규모를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영으로 한국에는 약 20개 이상의 직영을 만들어낼 텐데 아마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겁니다. 이 안에 이제 해피 카페라고 하는데 이 카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도지 커피라고 있어요. DOSE라고 하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커피인데 요거는 한국에 조금 나오기가 조금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이거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안정화시켜주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고 운동하면 에너지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대단하죠. 예, 이 커피가 나온다면 폭발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믹스 커피 관련 이런 것들도 아마 먼저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도지 커피는
식약처에서 일부 정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먼저 나오는 커피도 있고 나중에 나오는 커피도 있겠지만 아마 먼저 나오는 커피는 믹스 커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커피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먹어봤는데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요. 커피가 우리가 보통 그 믹스 커피 있죠. 프리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다 식어버렸어. 그럼 대부분 버리죠. 근데 이 커피는 식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행 플랫폼은 이 커피를 통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VR이 있어요. VR. 지금 뭐 VR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여행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는데 VR을 통해서 뭐 여행을 미리 보는 여기에도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미리 서칭해서 보고 가고 싶지 않은 나라는 패스 하면서 볼 수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진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뭐 일단 뭐죠 이게? 식사조리라는 식단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최 회장님이 또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건 버거가 있어요. 비건 버거. 비건 버거가 아마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샐러드라든가 기타 등등 식단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해피카페에 같이 연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피트니스 관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운동을 돕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해피카페가 열릴 건데 이미 북미 쪽에는 이 도지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2천억 이상의 매출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한국에 이게 움직여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RBC 라이프라고 있는데 이 RBC 라이프는 그 유통회사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이 유통회사 2019년도에 HWH가 이미 11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약 한 2,5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매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시는 건강식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바꿔 드시면 돼요. 뭐가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제약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도 최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늘려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부창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부창출 프로그램. 9번째 마지막에 부창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 긱 앱을 통해서 URL을 보내는 타이밍이 아마 올 겁니다. 10월달 되면 그걸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해피코 회원가입을 하는데 무료죠. 돈을 내는 것도 없고 자격 유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하려면 겁을 먹어요. 뭘 사야 되는 건가 이렇게 겁을 먹는데 정보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모르게 동의 없이 막 가입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지금은 한 사람 만나서 이게 왜 필요하고 당신한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전병희 마스터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나 혼자 URL을 보내는 속도하고 둘이, 셋이, 5시, 6시, 10명에서 보내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하는데 링크 표시가 있어요. 이거 클립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클립. 링크 보내기인데 회원가입하는 걸 일단 먼저 배우시고 먼저 회원가입 되시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되면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링크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복사하게 해서 카톡에 쭉 날리게 되면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뭐 티저 영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띡 그냥 회원가입만 보내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회원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회원번호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달 중순이 되게 되면 앱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될 텐데 이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베타 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하고 좀 모듈이 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좋아요도 있고 그 좋아요하면 하트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클립 영상을 누르면 공유하기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좋아요 보내기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품이 이제 나는 여기 제품을 좀 연결하고 싶다. 요 기술은 아마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내 고유의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가 제품에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쇼핑이 있는데 쇼핑을 하게 되면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보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치약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요 기술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요 제품을 딱 터치를 해가지고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요 기능을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내겠다면 딱 보내게 되면 그러면 바로 제품이 또 떠요. 이렇게 맞나요? 자,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카톡이다라고 하면 카카오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연결한다면 카카오를 닫아야 돼요? 안 닫아야 돼요? 닫고 나가야지 되는 거죠? 자, 이건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제가 계속 그대로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제품을 상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제품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온다. 물을 또 아까 보낼 수 있겠죠. 물은 이제 여러 가지가 먼저 나와요. 여러 가지라는 게 기능성 물이 먼저 나오고 이 HIPH에 관련된 물은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을 보내놓게 되면 여기에 골퍼들이라든가 테니스 선수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런 물이 있어? 열어보겠죠. 한국만 열어볼까요? 지금 아까 7개 국가 말고 곧 오픈될 회사가 이제 일본,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 대만은 중국을 통해서 아마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열 몇 개 국가가 쫙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단계식으로 한다면 전화를 해야 돼요. 화장품을 쓰고 내가 좋았던 거를 얘기를 하려면 전화를 해서 너 써봤어? 안 써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물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최초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겠죠.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주고 야 이거 너도 돈 벌 수 있는 거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걸 물을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있어도 미국에서 물을 마시고 옷을 사입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 잠을 자고 있을 때 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요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티저 영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음악만 들어도 아마 줌에 들어와 계신 분은 어떤 영상인지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6개의 바둑 화면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죠? 6개 연두색. 요게 이제 티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올해는 아니에요. 이게 연동이 되는 때가 있어요. 글로벌 런칭이 되면서 연동이 될 때가 되면 아마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등등이 누군가가 물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실시간. 상상 안 되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좋은 앱을 만들어 놓고 카카오 제가 설명을 좀 압축을 할 텐데요. 카카오 너무너무 유용하고 너무너무 편리한 좋은 앱인 거는 틀림없죠. 그죠? 근데 거기에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걸 만들고 주주로 참여하고 저한테 제시했듯이 누군가한테 기회를 줬던 그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5천만 명 카카오를 무지막지하게 써대고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에서 12만원의 카카오에 지불을 하고 있다는데 잘 몰라요. 왜?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난 카카오에 돈을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택시 안 타고 다니세요? 카카오 택시도? 택시도 안 타요? 택시도 안 타고 다니세요? 전철만 타고 다니죠? 뭐 어쩔 수 없네. 우리는 이제 카카오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와 7만원? 12만원? 와 나는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여기 이모티콘 판매라든가 이모티콘 판매 많이 사죠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생일 때 되면 기프티콘 보내기도 하고 뭐 명절 때 되면 저도 이번에 명절 선물로 10만 원 또 받았어요. 예. 이런 거 볼까요 한번? 아까 받았던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누군가 결제를 한 거죠. 그죠? 누군가 자기 돈을 해가지고 결제를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라이온스 회장으로 있는데 라이온스에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은 10만 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도 잘 기능을 몰라서 못 썼다.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비 결제하지만 그 택시 기사한테 준다고 하지만 일정 수준은 어디로 가요? 카카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회 깊숙한 곳이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까지 카카오가 연결돼 있죠. 근데 그런 수혜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8,700만 명의 유저가 거대 공룡인 카카오를 만들어냈고 그 카카오는 그 힘을 가지고 기술을 계속 넓혀가고 여러분들이 더 유용하게, 더 편리하게, 더 고객으로 묶어두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익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은 보상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링크를 보내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존은 홍보하고 연결하고 뭐 하지만 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카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이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쿠팡 있어요. 마켓컬리 있습니다. 1%, 3%를 줘요. 홍보하는데 쿠팡을 안 쓰고 있고 마켓컬리를 안 쓰고 있으면 최초 이걸 쓰게 하면 만 원, 지금 5천 원인가? 하여튼 만 원인가를 바로 지급해 줍니다. 쓸 수 있게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더 사게끔 만들고 매출이 일어나면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1%에서 3%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로 10%예요, 바로. 바로 10%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바로 10%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혜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 기능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갈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에요. HWH도 이해하고, 해피코도 이해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7개 국가가 스타트할 때, 작년 9월에 제가 노력한 이 많은 유저분들이 힘을 실어줘서 대한민국으로 스타트 국가를 바꿨어요. 최회장은. 예. 원래 미국에 스타트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HWH 파운더 관련된 이 정보를 전부 다 미국에다 보내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다 한국에 스타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설사 다단계 네트워크를 할지라도 이렇게 올바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면 한국에 스타트하고 여러분이 최초라면 이거 할 사람들 많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네트워크도 아니야. 보상을 연결해 준다고 왜 네트워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죠? 보상을 내가 전달했는데 이분이 저분으로 해서 저 미국까지 저 먼 나라까지 연결하는 거를 왜 다단계 네트워크로 해요? 그렇게 따지면 구조 자체가 다단계 아닌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이건 다단계가 아닙니다. 다단계처럼 보일 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처음에 XWH를 스타트하신 분들은 왜 주식이 안 나옵니까? 또 뭐 배당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돈이 없어도 뭐 투자를 받았겠습니까? 10,000명 다 합쳐봐야 120억이에요. 여기 들어간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보험의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저한테 가끔은 이제 뭐 명의 변경을 해달라 아니면 탈퇴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왔어요. 금강을 캐려고 우리가 다 끝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캐보니까 바로 금강이에요.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딱 그 형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 당장 금은보화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왜? 전 세계 런칭된 매출의 2%, 그 다음에 XP의 3%를 HWH를 처음에 연결해준 분한테 공유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 빠르면 아마 11월부터고, 늦어지면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아까 봐보세요. 처음부터 매출액이 뭐 100억씩 1000억씩 날까요? 아니죠. 예. 물론 처음에도 뭐 100억씩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7년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조, 10조, 100조 이렇게 늘어가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그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달해 주신 분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몰라서 놓는 거지 알면 놓겠어요? 그죠? 무책임하게 전달해서 28만 9천 원인가 전달해 놓고 그걸 준다고 하니까 막 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식 관련은 제가 뭐 또 언급하면 너무 또 뭐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뭐 그 마치 120만 원을 받고 정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내 주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HWH 상장해서 주겠다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다른 패턴으로 요거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명의 변경을 완료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막 명의 변경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아예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분들 그래서 9월 10일까지 빨리 닫아야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정리해서 싱가포르에서 정리해서 주식을 배분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9월 10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서베이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알려주신 분이나 그 위에 연결되신 분이 있다면 서베이 등록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9월 10일까지 종료합니다.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과 뭐 이런 HWH 관련 파운더는 종료로 돼요. 뭐 그렇다고 파운더를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명의 변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명의 변경에 관련해서는 연결된 사람과 얘기를 하시되 회사 채널로는 받지 않아요. 저한테로 연결해서 저를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로 시간을 좀 내서 제가 처음 하신 분들, 그 다음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들의 어떤 비전 시간을 이달 말에 한 번 더 가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비전 설명이 아니라 HWH와 해피코와 이런 모든 관계를 좀 정리하도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카카오의 얘기는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좀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하고 어떤 분이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7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최냉파이 회장님에 대해서 또 소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구글링해서 한번 보시면 행파이 엔터프라이즈 행파이.com 치시면 185.com을 치시면 그 트랙 레코드 45년의 역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책 긱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긱이 혁명이죠.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2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기능들이 나옵니다. 9가지 카테고리. 이 9가지 카테고리 내에 연결되어 있는 기술들이 총 망라되어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5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인 앤드류 슈트버가 추천글로 써놨던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HWH 월드에서 추구하는 HWH 월드에서 추구하는 코 기근,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최초로 The Ultimate Geek 제가 이걸 다 외웠는데 그죠? 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The Ultimate Geek 플랫폼으로 뉴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URL을 보내면서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추가적인 수입을 이 긱 플랫폼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카카오 기능처럼 사용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사용하는 기능들
우리가 의미 없이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기록으로 남고 수익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쩌면 50만 원, 어쩌면 100만 원이 추가적인 수입이 생긴다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일을 돕느라 직장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휴대폰 다 하고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50에서 200만 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뭘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URL을 옮기고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한국의 많은 선한 부자들, 선한 영향력 있는 부자들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띄워왔어요. 그 결과가 3만 명이 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냐. 여러분들이 다 해왔던 일들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등등 카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건 사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구정 광고, 뭐 네트워크 방판, 이 일련의 일들이 이 안에 다 녹아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액션, 리액션을 통해서 보상으로 연결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여러 번 있었다라면 전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 않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긱 플랫폼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그동안 1년 6, 7개월을 달려온 사람도 있고 1년, 그 다음 몇 개월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멋진 인생의 어떤 좌표가 되는 날이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약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여러분께 이제 멋진 앱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반드시 잃지 않는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전국 줌 강의와 우리 대표 마스터분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